안녕하세요. 김대균입니다. 김대균 토익킹이 수능 영어를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기회를 주셔서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는 수학 능력은 아니었는데 그때 영어는 그래도 다 맞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재밌게 이 수학 능력 평가와 토익과의 관계, 그리고 이 토익과 또 이렇게 보면 오늘 좀 센 비판이 나올지도 몰라요. 반갑습니다. 준월드 존잘남. 아프리카는 좀 자유로운 방송이기 때문에 수능 영어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김대균 990도 아주 반갑습니다. 친구 매니저 줘야지. 이 꿈나무들이 우리 방송을 또 이렇게 들어주시고, 도토리님도 와주시고 반갑습니다. 와우, 도토리님이 별풍선을 땡큐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와줘 내게. 좋습니다. 자, 이 33번은 빈칸 추론 문제였는데 요 부분이 이제 원서에서 나왔었고, 또 이쪽도 이제 원서에서 뽑은 출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공개된 그런 참조될 수 있는 수능 영어가 이런 데서 뽑혀서 나와진다라는 거. 오케이? 근데요, 이 정도 이제 맛보기로 그냥 구경만 좀 시켜 드려 봤어요. 자, 근데 (34번) 빈칸 추론이 헬파티였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좀 쉬운 거부터 진행을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뭐 또 저 공개된 게 많아가지고 저는 공개된 거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어요. 자, 요번에 18번이 20번, 21번도 영어 원서에서 나온, 원서에서 많이 뽑아요. 그리고 이제 붙여나가는 그런 일을 하죠. 그리고 약간 변형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얘기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글의 목적. 이게 이제 토익 독해 같은 데서도 글의 목적을 묻는 문제는 처음에 답을 많이 주죠. 처음 아니면 끝에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서를 제가 여러분에게 뽑아서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딱 보면은 선수들은 그래서 앞을 딱 보고 이제 잡아낼 수가 있어요. 인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몇몇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캠퍼스 음식 나누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드라이브라는 단어를 공부해 주셔야 돼요. 이 드라이브. 우리 김대균 토익킹 정규 방송 때 헌혈 운동 어떻게 썼지? 헌혈 운동. blood drive 이렇게 쓰죠. food drive는 이제 헌혈 운동은 헌혈 운동이죠. 말 그대로 피를 이제 자기가 공헌해서 결국 좀 건강한 이제 피를 공급하는 그런 운동인 거고, 이건 음식을 나누기 운동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당신이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해가지고 이제 참여하는 방법을 쭉 나열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수들은 요 디스를 본다고. 디스는요 앞에 걸 받기도 하지만 뒤에 걸 받기도 해요. 여긴 앞에 받을 게 없어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헌혈 운동이 아니라 음식 나누기 운동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당신이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뻔하지. 다음이 바로 참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음식 기부에 참여하는 방법을 안내하려고
선수들은 요것만 읽고 풀 수 있어요. 두 갈씩. 글의 목적은 대부분 처음에 답을 준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편의상 다 읽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우리는 그 음식을 우리 이웃들에게 배부해 줄 겁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럼 우리는 당신의 도움을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러면 이제 음식을 나누기 운동에 참여해 주셔야 이제 고맙다라는 말을 하는 거가 되겠죠. 이건 이제 확실히 음식 기부에 참여하라고 이제 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겠구나. 이럴 때 요 this 같은 거 무시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제 글의 목적 문제로 좋은 문제예요. 기본적인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맞춰줘야지. 이 정도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충분히 맞춰주셔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토익 요번에 토익과 수능을 다 본 친구가 여기 있어. 유일하게 2020 토익도 보고 그리고 가장 최근 시험 어제 시험도 보고 그리고 수능도 본 친구 존잘남이 있는데 그 박수 좀 쳐줘. 김대균 존잘남은 토익 시험도 봤고 그 수능 시험도 봤어요. 그래서 이 분석의 안목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능과 토익을 같이 본 입장에서 수능 영어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 문법 문제가 너무 없어. 문법 문제가 너무 없다는 얘기는 문장을 구성하는 구문 파악 능력 이것이 좀 훈련이 안 되게 하는 시험이 된 것 같아요. 독해만 딛다 나열하면은 이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 좀 어려운 말하면 관계대명사 또 전치사의 의미 이런 그 구문 파악 능력이 훈련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딛다 독해만 계속 읽게 만든다면 이게 좀 원래 기본기를 쭉쭉 키워서 잘 공부를 해 나갔으면 도움이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어떤 일이 있어요. 제가 토익을 강의하면 대학생들이 오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돼. 이 문법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돼요. 이 수능 영어가 이 토익 공부할 때 또 물론 기본도 돼요. 이 독해에서는 충분히 이 정도 파악을 할 줄 알면은 독해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데 정작 문장 하나하나를 제대로 읽고 파악하는 능력과 훈련은 잘 안 돼 있어서 다시 배워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법 문제가 우리나라 수능에 한 2개 나오는데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5문제 이상 10문제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교육 담당하시는 분들도 좀 이 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대학교 와서 다시 토익 공부할 때 다시 해야 된다라는 게 말이 돼요. 이렇게 힘든 독해 공부하면서 뭔가 좀 잘못이 돼 있다는 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그렇습니다. 수능 영어가 45문제 나와요. 그 중에 지금 리스닝 빼고 18번부터 지금 쭉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런 글은 좋은 것 같아요. 이 다음 글에 드러난 아이의 신경 변화로 적절한 독해 문제는 처음에 좋아요. 근데 뒤에 가면 너무 어려워지더라. 솔직히 그거 조금 심한 말로 문제를 위한 문제 유형도 한두 문제가 나와요. 그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제가 좀 독재자라면 이제 그런 문제 만드는 사람 이렇게 감봉시키고 이런 문제 잘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적절히 균형을 딱 이게 하지. 그건 제 생각이에요. 아프리카에서 무슨 말을 못해 자유롭게 말해야지.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수능 영어 옛날 수능 영어죠. 그걸 못 봤던 사람도 아니고 토익도 만점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하는 말이니까 또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문제 잘 나왔어요. 잘 만들었어요. 전 이런 문제 참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 무슨 현대 자동차 공장 갈 거예요? 김대균 존잘남. 거기 저
공장장으로 누가 영입한다라는 소문이 돌던데 존잘남 아주 힘이 있어서 자 시작해 보겠어요. Once again.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또다시 저는 피아노 컨테스트에서 떨어졌다. 내 친구에게 졌어요. 내가 린다가 이겼다라는 걸 알았을 때 저는 매우 속이 상했고 불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친구가 합격하고 자기는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 감정을 여기서 첫 단어만 골라봐요. grateful, 고맙다. 이거 upset, 화가 난 게 upset이에요. 속이 뒤집어진 거예요. envious는 부러운, surprised는 놀란, bored는 따분한. 여기까지 읽고 우선 1번과 3번은 제낄 수 있어요. 그죠? 1번과 3번 뭐 고마울 것도 없고 지루할 것도 없죠. 놀랐다도 안 돼요. 사실은 또다시 떨어졌다. 그게 놀랄 일은 아니지. 그래서 근데 이건 세모표 정도로 보고 그럼 후보가 지금 upset, envious, surprised 정도 돼요. 내가 부러워할 수도 있죠. 친구는 붙고 난 안 됐으니까. 근데 그 다음 보니까 내 몸이 떨렸고 또 이 불안함으로 내 몸이 떨렸어요. 몸이 불편해요. 그 다음에 내 심장 박동이 아주 빨리 이제 박동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비트가 동사인데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my heart beat quickly. 심장이 빨리 박동했다. 그리고 제 얼굴은 빨개졌다. 이제 막 이 정도 보면 뭐 이거는 부러운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난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렇지 unhappy가 upset이라는 말로 이렇게 또 패러프레이징 됐다고 봐도 좋아요. 근데요, 자, 요 정도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 희망의 단어가 딱 있어요. At last. 이거를 이제 저는 한 이 정도 키워볼게. At last. 결국 내 마음이 평화를 갖게 됐다. 그러면 여기 at peace라는 말은 침착한 거잖아요. 그죠? 결국 밑줄 쫙 at last. 이게 결론이잖아요. 결론. 그래서 눈치 빠른 분은 지금 이제 제낄 거 제끼고 딱 봤더니 이야 at last가 나왔어. finally 이거 결론 나오는데 그럼 평화로워졌대. 그러면 화났다가 마음이 이제 진정이 된 거죠. 요 사이에는 뭐 저 긴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 다 읽으면 교육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문제 푸는 기술적으로 보면 처음에서 요거 잡고 제낄 거 몇 개 제끼고 그리고 결론 봤더니 평화롭대네. 그럼 calm밖에 없어요. 이것만 봐도 맨 마지막 단어들과 마음이 평화로워졌는데 슬프다, 의심이 간다, 실망했다. 이거 안심했다는 그럴듯한데 bored에서 아까 이미 얘는 예선 탈락이었죠. 그러니까 답은 2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예, 그래서 이게 시간을 다투는 문제라 좀 급하게 이렇게 풀어봤어요. 근데 이제 마음을 좀 편하게 하고 이게 교육적인 내용이라 이런 문제 낸 분은 이제 훌륭한 분이에요. 예, 어떤 선생님, 어떤 교수님인지 모르지만 제 몸이 막 이제 불안했고 빨개졌었죠 아까. 그러다가 저는 이제 콘서트홀을 막 달려나가만 했어요.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계단에 홀로 앉아서 저는 과거를 회고했어요. 내 선생님이 했던 말을 회고했죠. 인생은 이기는 승리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근데 어떤 것 남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에 대한 것이 꼭 필연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나데이 법이에요. 바로 너인 것, 너의 자신에 대해서 이기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기는 방법은 이해하는 것이다. 당신이 누군지를 이해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말은 진짜 맞았다. 제가 뭐 제 친구와 뭐 대적할 그런 이유가 없다. 그 대신에 저는 내 자신에 집중하고 내 자신의 발전에 집중을 해야지.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내 손은 지금 편안해진 거죠. 그리고 마음이 이제 평화로워진 거죠. 뭐 이제 남 탓할 게 뭐 있냐, 뭐 남과 이제 비교하고 대적하고 이럴 거 아니고 나 자신
최고의 적은 나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글은 내용도 좋고 문제도 좋아요, 그죠? 잘 만드신 문제. 이런 문제 만드신 분은 이제 칭찬. 이게 만든 사람이 몇 명 있을 걸. 그래서 이제 또 안 좋은 문제 만든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거 만드신 분은 이제 박수 쳐줘야지, 그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보면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적절한 것은, 자,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문 지식을 개발하는 것은 바로 그 자신 희생이 따른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좀 어려워요. 이제 좀 의미가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전문 지식을 하려면 그 희생이 따라요. 이제 뭐 뒤에 내용을 자세히 읽진 않겠지만, 여러분 제가 토익 강사하면 딴짓을 못 하잖아요. 영어도 다양한 게 많아요. 근데 요번에 새로 그 바른 영어 표현, 영어 회화 표현 쪽으로 하다 보면 머리가 아파요. 그 막 새로운 분야 하려다 보니까 아프면서 발전은 하는 거지만 같은 영어인데도 그게 상당히 그 힘들어져요. 예, 난이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희생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장 다 읽어 나가면 좋겠지만 다 읽어 드릴게요. 이게 사실 어려워요. 이게 난이도가 진짜 아까 리차드 님이 한 말대로 난이도 상승입니다. 이게 어려워졌어요. 근데 제가 직독직해 잘하잖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그 색깔을 보면서 같이 따라오세요. 우리는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 예를 들면 언어를 말하는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아는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우리의 삶으로서 그렇게 이제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다른 영역에 있어서 전문 지식은 상당한 훈련과 노력을 요합니다. 그렇죠. 전문 지식은 상당한 훈련과 노력을 요해요. 더욱이 전문 지식은 주요한 이제 도메인 스페시픽, 그 영역 구체적이다. 영역에 이제 상당히 구체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전문적이라는 거죠. 그 전문 지식, 우리가 열심히 그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얻고자 노력하는 그런 그 전문 지식은 결국 오로지 불완전하게 그 관련된 어떤 전문 지식과 연결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안다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considerable은 상당, considerat은 사려 깊은. 좋아요. 그리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과는 또 전혀 또 이제 연결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 아까 그 얘기한 거예요. 제가 영어를 하는데 토익 전문가다. 근데 회화한다 그래도 그게 조금 관련이 있는 건데 그거랑도 연결되려면 좀 불완전하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얘기예요. 또 다른 분야와는 아예 그 관련도 없고, 결국 우리가 그 어떤 모든 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자 원하는 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자 원하는 만큼 그저 충분한 그렇게 할 만한 시간은 없다 이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조차 그런 노력을 할 만한 가치는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거 되게 어렵다 이거. 이 정도면 이제 난이도가 아까보다 상당히 상승한 거예요. 그래서 대디아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전문 지식을 그 선택한 영역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 요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 삶에 중요한 거, 일반적이고 중요한, 또는 일반적이거나 중요한, 여기에만 집중해라. 그리고 우리가 또 정말 즐기는 분야에 집중해라. 그래서 이제 배우는 것을 즐기는 분야에 집중해라. 또 선택하는, 이제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결국은 딱 선택과 집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에게 의미 있는 영역을 정해서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 다 전문가가 될 수는 없죠. 모든 거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는 없죠. 그죠?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좀 어렵죠. 그죠? 추상적인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지금 얘기 나온 김에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아하, 땡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간에 지금 여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전문 지식을 개발하는 것은 희생이 따른다. 하나를 잘하려면 다른 거는 다 무시해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 모든 거에 다 전문가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선택을 잘해서 선택과 집중을 잘 하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 알았죠? 네. 그러면 제가 영어 잘한다고 그런 간단히 쉽게 얘기해 줄게. 제가 영어 잘하는데 몸짱이 되겠다고 몸짱인데 영어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아래 막 헬스장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운동도 열심히 하다가 공부도 잘하다가 그거 쉽지 않아요. 그 영어 강사 중에 운동 갑자기 하다 돌아가신 분 계시다 그랬죠. 예, 예전에 어느 어학원의 이제 선생님인데 이제 부원장으로 승격 딱 하시고 나서 기분 좋게 이제 살 빼는 운동회이지 엽기들 다 돌아가셨어요. 실화예요, 실화. 그러면 뭐야? 그분이 다른 분야도 좀 멋있게 하려다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면 이게 아주 어려운 편은 아니죠. 그죠? 문장은 좀 추상적이라 어렵다고 볼 수는 있어요. 문장이 좀 길어요. 아까 누구였지? 실실이 어디 가누 미키 코털 같은 친구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렵다면 어려운 거죠. 그죠? 안녕 민구님 EBS 애청자셨어요. 반갑습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예, 오늘 그래도 친구들이 꾸준히 하고 좋아요 좀 눌러 업주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해줘야 이 방송이 재밌지. 그죠? 예.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The Role of the Lions Historians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때 550에서 860까지 안녕 민구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이 수능 영어는 좀 생각하고 교육적이고 사고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이런 거는 바람직한 방향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깊어지면 그거는 좀 비판을 받을 수 있죠. 그죠? 네, 근데 요 정도까지는 좋은 내용으로 파악이 됩니다. 아프리카 속담이 있대요. 다음과 같이 말하는 라이온이 그들 자신의 역사가를 가질 때까지 사냥의 이야기는 항상 헌터 사냥꾼만을 영광스럽게 만들 것이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시각이 이렇게 달라요. 사자 입장에서 누가 역사를 써주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가 주인공이죠. 근데 우리가 사람 입장에서 헌터 중심으로 사냥꾼이 어떻게 했다 이렇게 묘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냥꾼 중심으로 되고 사냥꾼이 최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속담은 바로 그 권력과 통제 그리고 법 제도, 법을 만드는 것 바로 이런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기자들, 저널리스트들은 라이온의 역사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사람 입장이 아니라 환경 입장에서 결국 이런 동물이나 식물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역할을 해서 글을 써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 환경에 대한 그런 시각을 이해시켜야 돼요. 누구에게? 바로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어려운 게 나왔어요. 그래서 put across 전하다 이거. 그 the point of view of the environment. 그 환경의 시각, 환경을 보는 그런 시각을 그 일반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전해야 된다. 누가? 바로 이런 환경 저널리스트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두 갈씩이에요. 뭐 더 안 읽어도 돼요. 이제 빠른 사람들은 여기서 결국은 여기서 생존 가능한 어떤 인간의 행동으로의 그런 변화, 이 자연을 위한 그런 변화를 그렇게 촉구시키는 거죠. urging a shift 하면은 어떤 그 변화를 촉구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자연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환경이라는 게 자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식물들을 위한 입장에 서서 환경을 보호하고 이런 쪽에 대한 시각을 이제 상당히 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역이 진짜 힘들죠.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능 영어의 이 독해는 좀 지나면 더 추상적이 돼. 그래갖고 이제 뭐 어떤 사람이 요번에 나온 글 중에 정말 읽기 어려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수능 영어를 생각할 때 언밸런스 영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깊이 있는 글을 읽게 하면서 문법은 2문제밖에 안 내고 이거 저 문제 있어요. 저는 이제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그 토익 가르치러 이제 학생들 와 보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되는 그런 폐해가 있어요. 저희 시대 때는 영문법 문제가 많아서 이거 교육이 잘못됐다 뭐 말이 많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문법을 2문제 내요? 그 어떤 사람의 착상이야. 그렇게 만들어 갖고 이 영어를 망쳐놨어요. 그저 기본을 안 해놓고 어떻게 이 독해가 이게 읽혀져요? 사고도 안 되는데. 그 수능 영어가 지금 여러분이 말하는 것들을 교육 담당하시는 분이 들으셔야 돼요. 그죠? 박호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들도 들어줘야 돼요. 이 외국인도 어렵다는 수능 영어입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것도 인정하면서 들어 나가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기는 이제 기술적인 건 알려드릴게요. 기술적인 거, 그 스킬 같은 것도 알려드려야죠. 무조건 욕하면 안 되지. 그죠? 자, 요지. 아주 좋은 게 나왔어요. thus. 채팅창에 제가 thus를 넣어드리겠습니다. thus가 뭐예요? 그러므로. 그럼 그 뒤에 결론이 나와요. 아까 at last. 결국 뭐 이러면은 그 뒤에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죠? thus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대중적인 의견을 가이드하는 음악적인 견해 대신에 예술에 대한 대중적인 의견을 가이드하는 견해를 그 음악적인 견해 대신에 그들이 이제 과거 이 인터넷 이전 시대 때 그랬듯이 그런 거 하는 대신에 음악 비평가들은 이제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대중의 의견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내용이 그렇게 이건 어렵지 않아요. 옛날에는 비평가들이 미리 글을 쓰면 일반인들이 그걸 읽고 나서 참 그 지금 시대에 이렇게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구나.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인터넷 시대에 그냥 음악 저 비평가만 듣나? 나도 듣지. 동시에 팍 들어요. 그리고 대중들이 이거 좋다 하는데 어느 비평가가 이런 음악은 쓰레기다 이래봐요. 그러면 대중들이 달려들어서 내가 좋은데 왜 싫다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여론이 조성돼서 저 비평가라는 게 저기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즘 시대는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이 비평가는 결국은 그런 어떤 이 대중의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음악 비평이 대중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그죠? 이 정도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조금 어려웠어요. 말이 꼬였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이거는
해볼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이 does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제 토익식으로 말하면은 그 문맥을 보여주는 부사죠. 문맥을 보여주는 부사에 민감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뭐 지금 thus도 있지만 therefore 그러므로 therefore 또 so도 있어요. 그럼으로써 so therefore thus 그런 거 뒤에 답 주는 거예요. 결론이 나오잖아요. 결론. 그렇죠? finally at last 다음에도 중요한 말 나오고 그죠? 네, 그런 거를 기억하시면 아까도 그 this가 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하면서 뒤에 설명이 나온다면 아 이거는 저 음식 이 그 기부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는 글이구나. 처음에 그 음식 기부 운동 나오고 이게 음식 기부 운동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글이 벌써 반 이상 나가면 그게 이 글의 목적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풀어나가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나름 또 이게 의미 있는 강의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적당한 것은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글의 주제는 두괄식도 있고 미괄식도 있어요. 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양괄식도 있어요. 그죠? 네, 히어도 부사죠. 히어도 부사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과 기계를 협력적인 시스템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어떤 인물들 이제 또 여기서는 이제 인물을 배분시키는 거 이런 것이 자동화될 수 있는 거. 결국 여기서는 이제 기계에게 그리고 그 나머지는 사람에게 이렇게 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장이 좀 더 길어져서 쭉 이어서 다시 번역할게요. 어려움은 어느 때 발생하냐면 이게 좀 그 욕먹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너무 말이 어렵다 이래갖고 이제 요 글을 또 욕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아무튼 어려움은 발생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기계를 여기서는 협력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나데이 버피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임무든 그 기계에게 자동화 시켜서 일을 시키고 그리고 그 기계가 못하는 나머지 일을 사람에게 맡길 때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결국 사람들이 기계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죠. 이게 바로 인간의 실내체 능력과는 다른. 이게 뭐냐면 우선 기계에게 다 일을 시켜요. 기계가 못하는 건 사람이 탁 하도록 맡겨버려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사람은 자기 능력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못하는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슬픈 일이죠. 예, 그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는 사람들이 기계를 모니터하도록 기대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그 반복적인 운영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매우 정확한 그런 정확성을 가지고 매우 이제 정확성이죠. 프리시전이나 애큐러시나 매우 정확한 정확성을 가지고 기계에 의해서 요구되는 그런 정확성으로 사람이 반복적인 일을 하도록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잘 못하는 그런 일을 하게 만들어요. 기계가 잘하는 일을 오히려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계와 인간 부분을 그 일의 어떤 임무를 이런 방식으로 나누게 되면 우리는 인간의 강점을 인정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을 못하게 돼요.
인간이 잘하는 것을 못하게 돼요. 인간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돼요. 그 대신에 결국은 우리가 유전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 부적합한 그런 것에 이제 결국 의존을 하게 되죠. 그러나 사람들이 실패하게 될 때 그들이 욕먹어요. 왜 일 못하냐 이런 거. 사실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사람에게 안 맞는 일을 인간에게 할당하는 데에서 생기는 문제를 지금 다루는 거예요. 이 자동화된 시스템에 있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자동화된 시스템에서 결국은 기계가 못하는 건 사람 시킨단 말이에요. 사람 시키면서 왜 이렇게 못해?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 일은 그 사람이 원래 잘하는 일이라기보다는 그게 아니에요. 기계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좀 지금 요즘의 시대를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무인 판매대 자동화 공정이 많을수록 단순 노동직 사람이 상당히 또 일을 하면서도 욕을 먹는다라는 그런 스타일의 일로 이 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다, 그죠? 해보니까 좀 어려워요. 근데 저도 이 토익을 하면은 토익은 비즈니스 실생활 쪽 하잖아요. 그러다 이 수능 영어를 보면은 교육적이긴 한데 너무 어려워서 이거 고3이 이 정도 이해할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 있죠. 저는 이제 강사니까 이런 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뭐냐면 교수님이 문제 출제하고 교과서에 충실하게 쉽게 출제했습니다. 자기만 쉽지. 자기만 쉽지 그게 쉬워요? 그거 쉽지 않잖아. 그래서 이 도토리가 막 별풍선을 계속 쏴주네. 그 도토리도 내 맘이야. 뭐 매니저도 임명해주고 그렇게 해줄게. 땡큐.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자, 그러면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도 좀 많이 누르시고 그래야 돼요. 알았죠? 사람들은 보통 이 터치 하는 것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느 뭐로 보나 시간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스페이셜하기 때문에, 이 스페이셜이 공간적인 이런 뜻이에요. 공간적인 그런 뜻으로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그 다음 더 들어볼게요. 당신은 어떤 실험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직접 자기 자신을 알아보기 위해서. 친구에게 그의 손, 이거 어려워. 자, 여러분 이거 한번 해봐. 커피즈 핸드를 번역할 사람. 이거 어려운 거예요. 자, 커피즈 핸드를 번역할 사람. 이걸 수능 영어 선생님들도 번역을 잘 안 하더라고. 근데 안 하는 거랑 대강 가르치는 거랑 그거 나중에 다 문제가 있어요. 그분들도 번역하라면 잘 못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 50%는 좀 이상한 분들 계시더라고. 이건 정확하게 알려드려야지. 커피즈 핸드는 손을 이렇게 컵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게 컵이 동사예요. 여기서 동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손을 컵 모양으로 만들어서 palm face up.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 손바닥을 위로 한 채 이렇게 하는 거예요. palm이 손바닥이에요. 손바닥을 위로 한 채. 알았죠? 이렇게 해가지고 된 거야. 그리고 눈을 감게. 자, 이렇게 상상이 가죠. 이런 거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도 실력이에요. 알았죠? 이렇게. 이거. 알았죠? 그 다음에 작은 물건을 그의 손바닥에 올려놔. 이렇게 반지거나 지우개거나 뭐 어느 거라도 좋아요. 그리고 그에게 야 이게 뭐냐라고 판별해내라고 물어봐요. 아무런 그의 손의 움직임도 없이. 그러니까 가만히 뭐를 작은 걸 올려놨어요. 여기. 그거 못 알아맞추죠. 뭔지. 아마 그는 무게 외에는 어떠한 단서도 갖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전반적인 크기 정도만 알지 모르죠. 존잘남 잘 뽑았는데 제프 호킨스의 On Intelligence라는 책에 나오는 지문 잘 뽑는데 좋았어. 근데 그 책 읽어봤어? 자, 그리고 나서 그에게 말합니다. 그의 눈을 다 감으라고, 그리고 손가락을 그 물건 위에 좀 움직여보라고. 이렇게 움직여보라고. 자, 그러면 그는 아마도 이게 뭔지 즉시 알아차리고, 이게 가만히 있을 땐 모르죠. 이렇게 해갖고 좀 만져보고 이러면은 알게 되지. 그지? 그렇게 되면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손가락을 움직임으로써 당신은 시간을 그 감각기관에 추가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터치하는 감각기관에. 그러면 직접적인 어떤 유사, 어떤 여기서 어려운 게 나와. 포비아. 바로 이 망막의 중심화, 바로 이제 당신의 그 망막 쪽에 그 중앙에 있는 중심 부분과 이 손가락 간에 뭔가의 그 유사성이 이제 만들어져요. 바로 결국 이 두 개가 매우 이제 민감성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감각과 이게 합쳐지면서 눈이 합쳐지면서 이거 뭐다 이런 느낌이 딱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잡한 이 터치에 사용을 할 수 있는 능력, 예를 들면 셔츠 단추 잠그는 거, 아니면 그 앞쪽 문을 이제 여는 거, 이 어두운데 여는 거, 이런 것들은 계속적인 시간이 다양한 그런 어떤 터치 감각의 유형에 의존한다 이거예요. 결국은 이제 여기에서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감춰진 터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으면은 몰라요. 근데 이제 바로 그 시간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것도 어려워요. 이거 좀 어렵지 않아? 좀 번역은 해드렸지만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게. 그럼 막 이런 거 이제 물론 이게 어려운 단어라 여기 이제 설명까지 좀 해줬지만은 이게 교수님들은 자기 세계에 빠져 있거든. 그래서 상당히 이런 문제 자기가 내고 잘 냈다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별로 잘 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예. 그 자기 세계에 빠져 계신 분들 이런 문제, 이거 쉬운데, 이게 뭐 어려워. 그러죠. 뭐가 쉬워요? 어렵지. 저 한번 나중에 그 또 겪어보시면 이번 수능 영어 또 상대적으로 좀 쉬웠다고도 하는데 이게 쉽지 않던데, 그죠? 네,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는 좀 좋다고 생각해요. 25번 낸 분은 이제 상 주고 24번 낸 분은 이제 벌점으로 이제 한 두 끼 굶게 하고 싶어요. 그 내 마음이야. 말을 그렇게 하고 싶은. 자, 그러면은 이 도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하나 읽어나가면 이제 좋은데,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같은 거는 요즘 청소년들 잘 알거든. 표 보면 딱 알거든. 그래서 미리 결론적으로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요번에 그걸 제가 분석했는데 그것도 보여드릴게. 45문제죠. 45문제. 45문제의 그 답들이 어떻게 돼 있을까? 제가 그걸 분석을 좀 했어요. 이거 다 이제 제가 풀어서 정리한 게 있는데, 요걸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정보야. 제가 토익 강사니까 이런 거 알려드리는데, 자, 1, 2, 3, 4, 5죠. 근데 1번 답 9개, 2번 답 8개, 3번 답 9개, 4번 답 9개, 5번 답 10개. 대체로 어때요? A, B, C, D, E. 이것도 이제 답이 대체로 비슷하게 분석이 되죠. 그죠? 근데 나중에 찍다가 급하면 급한 대로 요거 5번이 좀 모자랐네. 5번 더 찍으란 말이야. 알았지?
김대균의 분석이야. 알았지? 그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요. 5번을 미리 읽어볼게요. 지금 5번이 별로 답이 없었어. 앞부분에. 그래서 5번 탁 집어보고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과 이태리의 경우 온라인 공유, 그 소매 판매에 있어서 온라인 공유, 각 국가의 공유는 5% 이하였다. 2012년과 19년에. 자, 이렇게 나와졌는데, 자, 여기 보세요. 스페인과 이태리. 이거, 이게, 그 하얀색은 2012, 좀 색깔이 있는 검은색이 2019인데, 여기 5.4잖아요, 5.4. 5.4면 5 이상이네. 그죠? 예.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게 틀린 걸로 답인 거. 요거는 뭐, 쭉 읽어보면서 맞춰나가면 돼요. 알았죠? 토익과 수능 영어 중 뭐가 더 어렵나요? 독해는 수능이 더 어려운 것 같아. 독해는 수능이 더 어려워. LC는 토익이 더 어렵고, 문법은 제가 아까 말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한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교육적으로 틀렸다. 5문제 이상은 내야 된다. 그게 제 주장이에요. 그래야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별로 의견 없어요? 별로 말이 없네. 자,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법 좀 해야 돼요. 문법을 안 하면 안 돼. 알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조명을 좀 예쁘게 할게. 프랭크 하인만 나이트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이것도요. 하나하나 읽어나가면 좋은데 제 김대균영법 문제집 김대균영법 교재 있어요. 근데 그 책 선전하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객관적으로 문법이 너무 무시당하는 시대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 책은 안 사도 돼. 사지 마.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5번 느낌 감 같은 게 있었는데 아래로 가보면 1952년에 은퇴한 후 나이트는 계속 활동성을 유지했다. 교육과 글쓰기에. 이렇게 됐어요. 자, 교육과 글쓰기에. 그럼 여기 봐요. 은퇴 후에도 가르치는 일은 하지 않고 글 쓰는 일에 전념했다. 가르쳤대잖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느낌이 여러분 여기 5번이죠. 이거 5번. 지금 앞에 잠깐 볼게. 이거 2번이지. 3번이지. 1번이지. 2번이지. 1번이지. 느낌이 와요? 1, 2, 3에서만 놀았잖아. 1, 2, 3. 이제 4, 5번 놀 때 됐잖아. 그죠? 뭐 이게 감각이에요. 감각. 그리고 5번에서 지금 2번 놀잖아. 그죠? 이거 5번. 이거 5번. 그죠? 여기 끝에 좀 볼까? 이렇게 하면 딱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흐름이 잡혀 나가죠. 이걸 하나하나 따지면 이게 꽤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정도로 하나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뭐 부담 없이 푸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뭐 부담 없이 이거는 좀 인간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내용 중 이제 일치하지 않는 거.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쭉 읽어보면 이제 뭐 자전거 공유죠. 자전거 공유에 대해서 렌트, 피, 유즈 사용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토익 지문 비슷하죠. 헬멧은 제공되지 않는다가 여기 나와요. 근데 여기 아예 헬멧이 제공된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답이 되죠. 근데 좀 재밌지 않아요? 앞부분에 우리 풀어나갔던 게 주로 1, 2, 3에서 놀다가 이제 이 부분 와서 이제 5번, 4번 답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균형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요거는 이제 근거가 너무 확실해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로 판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쉬운 문제로 끝나면 안 돼. 그래도 우리 강의가 좀 중요한 건데. 자, 이것도 조금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거.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특수 효과가 나와요. 특수 효과. 그래서 여기 특수 효과가 이제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다. 여기 topics to be covered가 다루는 주제예요. 다루는 주제, 물 좀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옆에 너무 훌륭한 친구가 계신데 여러분 이제 또 전문가예요. 교육 전문가. 근데 이 전문가께서 해주신 말씀이 영어는 고등학교 수준에서 다 끝난다. 그때 잘못 배우면 평생 고생한다. 그때 문법도 잘 안 배우고 기초 안 하고 독해만 뒤따 하고 이게 나중에 처음부터 다시 배우게 된다. 근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 지금 저랑 만나서 같이 얘기하는 것도 되게 좋은 기회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이분은 장관급이라 얼굴 안 보여줘요. 여러분 별풍선 1000개 쏴도 안 보여줘. 10,000개 쏴도 안 보여줘. 한 100만 개 정도 쓰면 보여줄까 말까 할 사람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법이 나왔네. 어법. 아, 이거 마음에 드네. 별풍은 마음대로 쏴봐. 하나도 보여드릴 이유가 없어. 자, 지금 보면 어법상 틀린 것은 이것도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참 좋죠. 근데요, 여기 한마디를 써주세요. 상관관계라고 써주세요. 상관관계. 여기 or가 있잖아요. or. 이게 whether. 토익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상관관계. 그리고 whether A or B, both A and B, between A and B, neither A nor B, either A or B. 바로 그 문제예요. 그래갖고 아는 방법이 없다. 알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대상의 반응이 실험 대상의 반응이 전형적인지 아니면 전형적이지 않은지에 대한 여부를 알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whether or 근데 그런 얘기야. 여러분 영문법에서 중요한 게 시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품사 개념 중요해요. 품사 개념. 지금 요번에 나온 게 문법 문제라고 하나 나온 게 상관관계예요. 요 정도. 근데 이거는 기본이고 사실 문법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걸 어떻게 읽어? 이렇게 긴 문장에서 막 분석이나 이런 게 필요로 되고 이렇게 할 때 그 기본기는 문법이라는 거. 문법을 여러분이 너무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 많이 강조드려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가볼게요.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것도 이제 문맥을 잘 따져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요거는 제가 제대로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해드릴 거는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싫어요. 저 비싼 사람이야. 1시간 했는데 더 뭘 해드려. 자, 이거 번역을 잘 못하대 사람들이. 그래갖고 bandwagon effect, 이게 여기 이제 설명이 나와요. 편승 효과. 어떤 거에 편승해서 이제 효과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도 되게 어려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렇게 번역했다고 고3 수험생이 이 편승 효과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이거 이제 좀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공영방송에서. 예. 자, 사과드려요. 예, 다시 할게. 예, 일단 8시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8시까지 가죠. 자, 이거 쉽지 않은 표현이에요. 이게 편승 효과라는 게 이게 존잘남 알고 있었어?
저 아프리카 진출한 거 이제 아셨어요? 5년 차인데 이제 아셨다니 감사합니다.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출제자 교수님, 지금 교수님 아드님이 고3인데 이제 영어 해가지고 이제 수능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영어 출제위원이신데 이렇게 쓰면 다 알까요? 쉽지 않은 부분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편승 효과가 어떻게 발생하는지가 그런 어떤 이 측정의 역사에서 잘 입증이 된다.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 측정의 역사에 의해서 잘 측정된다. 이 속도가 바로 상대성 이론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빈번하고 또 조심스럽게 측정되는 양이다. 과학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한 속도는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아왔다. 그러나 1870년에서 1900년까지 모든 실험들은 그런 속도를 발견했어요. 너무너무 높은 속도를. 그리고 나서 1900년부터 1950년까지 그 반대 상황이 발생했어요. 모든 실험은 다음과 같은 속도를 발견했어요. 너무 느린 속도를. 이런 종류의 에러, 이런 종류의 잘못, 결과가 항상 실제 가치 측의 갈치편에 있는 그러한 잘못이 바로 편견이라고 불려집니다. 바이아스. 그렇죠? 그리고 아마도 이런 일은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험이 무의식적으로 바로 그들의 결과를 조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발견하기를 기대한 것에 맞추도록 조정했기 때문에 막 맞춰요. 그래서 만약 결과가 그들이 기대한 것이 아니라면 그들이 기대한 것이라면 그것을 보관해요. 그걸 인정해줘요. 근데 결과가 안 맞으면 그들은 이걸 버려요. 그래서 근데 그들이 꼭 의도적으로 부정직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이런 상식의 영향을 받은 거죠. 상식에서 어긋나네? 그럼 자기도 모르게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언제? 누군가가 용기가 있을 때. 그래서 실제 측정된 것을 보고할 용기를 갖게 됐을 때 이 결과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예상된 거를 말하기보다 아니에요. 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실은 이게 저겁니다라고 말할 용기를 누군가가 가졌을 때 이 패턴이 그때야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옛날에 지구가 평평하다고 다 생각했잖아요.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지구가 둥글거든. 그래가지고 둥글다고 이제 말을 하면 용기가 있었어요. 이제 그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용기를 갖고 있을 때만 이 패턴이 바뀔 뿐이다. 이렇게 되지. 용기가 부족하면 패턴이 안 바뀌죠. 용기가 부족해서 이런 말도 안 하면은 세상이 안 바뀌죠. 그리고 그 오류를 정확하게 지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좀 풀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해보면서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셨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맙고 지금 이 수능 문제는 뭐 아주 어렵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추상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운 거 이제 하나 정도만 더 풀어줄까? 아까 더 해주세요 하는데 8시 7분인데 기본 숙제는 끝냈지만 이제 하나 더 해볼게요. 이 어려워. 이 수능 누가 쉽다 그래? 저는 그거 궁금한데 수능 영어 선생님들 번역 제대로 해요 이거? 제대로 못할 글 구문도 꽤 많은데 그래가지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NCSE님 반갑습니다. 예, 팬 가입도 해주시고 이게 저 대강 가르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이게 뭐 영상들 많이 떠 있잖아. 근데 뭐 이렇게 툭툭 자신 있게 가르치는데 문장 하나를 정확하게 해갖고 이렇게 제대로 보는 거 잘 못 하시던데 그런 분들이 100%라면 거짓말이고 50%는 그래요. 50%는 실력 있는 분들 인정해요. 근데 이상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만 읽어볼게요. given. 이 given 밑줄 쫙. given이 이게 토익에서도 매우 중요하죠. considering의 뜻이죠. 뭐를 고려해 볼 때. 그래서 고고학적인 증거, 우룩 시대의 그런 국내 어떤 현장으로부터의 그런 고고학적인 증거가 부족한 것을 고려해 볼 때 회더 이하는 불분명하다. 개인들이 그 시스템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이 개인이 나왔잖아요. 개인이 나왔기 때문에 퍼스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글이에요. 그렇긴 한데 인디비주얼과 이 퍼스널은 매우 관련성이 높은 단어죠. 그죠? 그래가지고 요게 들어가는 거. 이게 뭐죠? 문자라는 거는 이제 공공적인 약속인데 개인적인 목적 합의로 이 시스템이 사용됐는지는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글이에요. 근데 그때 이 기분 같은 거에 동의어. 우리 토익 공부하는 친구들이 여기 많기 때문에 동의어가 뭐예요? 파트 7에 출제됐었잖아요. 기분의 동의어가 뭐죠? 이거 저 선생님들 중에 주어졌을 때 이렇게 번역하는 분들 적지 않아요. 제가 알아요. considering이야. 그렇지. 고려해 볼 때. 이걸 고려해 볼 때로 기분을 considering으로 번역할 줄 아는 것도 실력이에요. 알았죠? 여봐.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맞추고 있잖아. 그지? 그리고 저 수험생이 또 칭찬도 해주고 둘이 무슨 호재하고 있어. 좋아. 아주 학구적인 분위기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여러분의 반응이 좀 괜찮으면 LC도 해드리고 뒤에 더 어려운 게 남았어요. 이 뒤에 보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게 많이 남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또 반응을 보고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이 독해, 수능 독해는 교육적인 것도 꽤 있는데 너무 추상적이고 어려운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수준에 맞지 않는 영문법 문제 이렇게 한 2개 정도 나오는 수능은 저는 그게 바람직한 교육 방법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법 문제도 좀 쓰고 그리고 독해도 조금 실용적인 문장으로 좀 더 많이 보완해 주시면 그게 우리나라 영어 발전에 더 좋지 않을까라는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개 토익 강사 의견이지만 여러분이 또 좋게 봐주시고 또 긍정의 응원을 해주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Wake Me Up이 다 맞을 줄 알았는데 98점이 나왔군요. 그래요. 훌륭합니다. 그래도 뭐 요새 1등급 몇 점으로 예상하지? 존잘남. 저 영어 1등급 몇 점? 90점으로 예상하나? 80점? 뭐야, 농담하지 말고. 거짓말하면 안 돼. 요번에 이 방송이 저 아프리카 TV TV에도 나갈 건데 그래도 저 정직하고 냉정한 그런 판단을 해야죠. 그죠? 92점 정도로 판단이 됐다고? 1등급이 90, 2등급이 80, 3등급이 70 정도라고? 하여튼 요 정도로 판단하는데 사실 이게 절대평가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쉽지 않은 그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가 정직하게 공부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독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좀 밸런스가 있는 문제로 수능이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대균 토익킹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또 EBS의
아주 바른 영어 표현, 대한민국 바른 영어 표현 방송, 제 방송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 again. Bye. Thank you.